최근엔 자연스러운 결과와 이물질 부담이 없는 무보형물 코성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가능한 건 아니긴 하고요. 몇 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좀 충족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던한성형외과 경국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성형 방법 중에서 무보형물 코성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무보형물 코성형은 인공보형물 사용 없이 자가조직이나 용골 등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코성형을 고려하는 분들 사이에서 무보형물 수술이 점점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보형물을 쓰지 않는다는 개념을 넘어서 보다 더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무보형물 코성형의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보형물 사용으로 인한 이물감이나 염증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구축부, 그러니까 구축 현상이 예방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라인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이나 재수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겠죠. 최근엔 자연스러운 결과와 이물질 부담이 없는 무보형물 코성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가능한 건 아니긴 하고요. 몇 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좀 충족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기초 콧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콧대가 아주 낮지 않거나 코 구조가 튼튼한 분들이 좀 더 유리합니다. 특히 메부리코 같은 경우에는 콧대가 높아서 부각되어 있고 코끝이 떨어져서 낮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무보형물 코성형에 특화된 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콧대가 아주 납작하고 낮은 경우에는 모양을 위해서 보형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자가조직. 예를 들면 비중격이나 기형골 같은 용골 조직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무보형물 방식은 자가용골만으로 코끝을 다듬고 모양을 바꾸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중격이나 기형골이 충분해야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자가용골이 부족하더라도 콧대는 무보형물 방식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콧대 중간부가 많이 낮은 경우에는 코끝 높이만 높이게 되면 중간부가 꺼져 보이는 안장코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코끝 윗부위, 우리가 수프라팁이라 하는 부분에만 실리콘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셋째로는 원하는 높이나 변화의 폭이 과하지 않는 경우 한 듯 안 한 듯한 작은 변화로 본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무보형물이 가능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를 추구하고 드라마틱하게 높이고 싶은 경우에는 보형물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겠죠. 결론적으로 무보형물은 자연스럽고 본인 조직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코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하고 반드시 개인 구조와 비율을 보고 맞춰진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은 코 같은 경우에는 무보형물로 코끝을 어느 정도 개선 가능하지만 한계는 존재합니다. 작은 코라 하더라도 연골 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고 비중격 연골이 충분하다면 코끝을 살짝 높이고 모양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코끝 연골이 약하거나 피부가 아주 두껍고 단단하다면 모양 변화를 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연골을 사용하더라도 연골 양 자체가 많지 않고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아주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보형물은 높이 변화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가조직, 자가연골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형물만큼 아주 극적인 높이 변화는 어렵지만 사용하는 연골 종류에 따라서 높이 정도의 변화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코끝을 화려하게 높이길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비중격이나 기연골이 아니라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는 방식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자가늑연골은 갈비뼈 옆에 있는 연골을 채취하는 자가조직으로 양이 아주 많고 단단하며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잘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비중격이 부족한 경우나 코의 뼈대가 작고 얇아서 보형물 사용이 부담스러운 코에도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부리가 있으면서 미간이 낮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콧대 중간의 높이는 높지만 미간이 낮은 경우에 보통은 귀연골이나 비중격 같은 연골을 미세한 크기로 잘게 다져서 미간을 채우거나
쌓아서 미간을 높이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연골이 흡수되거나 도드라져 오히려 안하니만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 수술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보형물 수술은 기본적으로 코끝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간이나 콧대 구간이 낮은 경우에는 필러나 미세지방 이식으로 개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간 높이를 개선하기를 원할 땐 저는 미간 필러를 추천드리는데요. 미간 필러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입체감을 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미간과 콧대 연결 라인을 좀 또렷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 좀 흡수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시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정 부위에 소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회 진행 후에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리터치를 권장합니다. 반복 시술 시 조직의 모양이 어느 정도 자리 잡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꺼짐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간 필러는 터치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아주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간 부분은 연골 이식이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수술 시야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특히나 매부리가 있는 경우에는 매부리 자체를 깎는다 하더라도 미간 그 위쪽의 시야는 잘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가조직이나 연골을 사용해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위치하기가 힘들고, 또한 그것을 고정해서 그 위치에 정확하게 안착시키기도 좀 힘듭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가조직만으로 충분한 볼륨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러 또는 지방 이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무보형물 코성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모양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양 변화의 범위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무보형물 수술은 비중격이나 귀연골 또는 늑연골 등의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코끝을 높이거나 지지대를 세우는 방식인데요. 이 자가연골은 이물감이 적고 안전하지만 보형물보다는 형태 유지력이 약한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코피부가 아주 두껍거나 무거운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중력이나 피부 보건력 때문에 연골이 압박을 받아서 모양이 퍼지거나 코끝이 살짝 낮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코를 자주 만지거나 안경을 착용하거나 엎드려 자는 습관, 이런 물리적인 자극이나 충격 등이 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무보형물 수술은 의미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보형물 수술은 처음부터 과한 모양 변화를 지향하고 자연스러운 개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애초에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리해서 모양을 만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게다가 자가조직은 체내 흡수율이 아주 낮은 편이고 염증 가능성도 아주 적기 때문에 보형물보다 더 안전하게 오랫동안 형체를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 개인 체질이나 조직 상태, 수술 테크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보형물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보형물 수술의 가장 특화된 코는 매부리 코입니다. 대부분 콧대 높이가 충분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콧대를 더 높이기 위해서 보형물을 쓸 필요는 없으면서 코끝은 떨어져 있어서 모양 변화가 필요한 경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좀 타이트하고 매부리도 좀 심한 편이었기 때문에 귀연골이나 비중격으로는 코끝을 좀 변화 주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가늑연골을 사용하고 코끝을 높여주고 매부리를 이렇게 깎아서 절골해서 콧대를 매끈하게 한 다음에 미간 부분에는 아주 소량의 필러로 높이를 약간 채워준 분입니다. 전에 보이던 매부리는 매끈하게 없어졌고 코끝은 오똑하게 높아져서 상당히 남성적이고 직선적인 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여성분인데 여성분 치고 매부리가 살짝 있으면서 콧대가 높은 편이라서, 그리고 얼굴이 긴 편에 속해서 미간을 높이거나 해서 코를 더 길게 만들기는 원치 않으신 분이었고, 자연스럽게 코끝이 높아지면서 콧대와 잘 매끄럽게 어우러지는 코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귀연골을 사용해서 콧대를 높이고 콧대 중간 부분도 귀연골을 좀 채워가지고 이렇게 매끈하게 연결을 시킨 분입니다. 우리가 무보형물로 수술한
발달할 경우에는 아주 자연스럽고 오똑한 변화를 추구할 때,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할 때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보형물 코 성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는데요. 코는 얼굴 중심에서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계획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보형물 수술은 보형물 없이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개선이 가능하지만 연골의 상태, 피부의 두께,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수술 범위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